네, 지금부터 DIY 사물 인터넷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DIY 사물 인터넷이라는 수업에서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EX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두 개, 모두의 아두이노라는 책과 그 다음에 두근두근 아두이노 공작소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론 내용을 앞으로 여러 개를 실습을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실제 영상 보시면서 중간에 멈췄다가 한 번씩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DIY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거의 한 5년 전부터 정말 많은 저희 삶의 곳곳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아두이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그 소개 영상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많이 LG U+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제가 이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인터넷으로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예를, 그 다음에 서비스 예를 좀 표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 브라우저에서 열면은 저는 이미 열어놨는데요. 그쵸?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해주면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영상들을 다 보실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영상들을 다 보다 보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들은요, 이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세상 모든 싱글 남녀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싱글 남녀 IoT라고 하는 영상을 눌러서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거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이 뒷부분에 연결을 시켜 놓을 테니까 지금 기다리셔서 이걸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나는 7년차 프로 강사 그리고 7년차 프로 자취생입니다. D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서 어텐 맞았어. 묘한 플래닝 투몰. 모두가 잠든 후에나 끝이 납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낮과는 달리 불 꺼진 집은 늘 나에게 차갑기만 합니다. 집이 추운 걸, 몸이 힘든 걸 버티기만 해서일까요? 죄송해요. Cold away. 그래서 이제 컨디션은 자꾸 나빠지는데 병원에 갈 시간은 없고 쉬고 싶은데 집은 쉴 곳이 못 되고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누군가 나를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 것은 하지만 IoT 하나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내가 집에 오기 전에 온 집이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밝고 따뜻하게. 클로바, 눈 올 때 어울리는 음악 들려줘. 눈과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기상 모드를 실행합니다. 집에 IoT만 두었을 뿐인데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 클로바, 나 어때? 꽤 괜찮은데요. 내가 더 나다워지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집이 나를 챙겨줘서일까요? 클로바, 나 나갈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세상 모든 싱글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싱글 남녀 IoT 애톰 LG U+. 네, 이제 앞에 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내용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IoT 기술들을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 인식이라든가 그 밖에 자동으로 센서가 동작을 해서 사람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말소리로 뭐 인식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동으로 여러 가지 전원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동작들을 저희 이제 앞으로 배우실, 저희가 이제 키트도 주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키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뒷부분에 또 준비를 했지만, 다음과 같은 그러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죠. 그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아닌 그 중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센서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동작하게 하기 위한 것을 저희 수업 시간에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잠깐 살펴보셨는데요. 이 영상 외에도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영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IoT에 관련된 동영상으로 두 개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인터넷상에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은 차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 수업 시간에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다시 뒷부분에 녹화를 해서 지금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확인을 해보시면 복사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우저에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고 찾아가면 다른 분이 IoT에 대한 어떠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광고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는 건너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보관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혁명의 조건은 어떠한 기술 혁신에 의해 생산성이 기존보다 대폭 증가하면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후보군입니다. 최근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동차랑 대화하거나 냉장고, 세탁기와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하나둘씩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비해 사물 인터넷이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고작 작은 기기들끼리 통신한다고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별거 아닌 기술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와 만난다면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준입니다. 만약 발명가가 되어서 무언가 신박한 제품을 발명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부터 놀라운 사물 인터넷 얘기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창의력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발한 발명품들은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혁신적인 제품은 대부분 사물 인터넷을 통해 탄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정답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때에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은 반 친구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친구들끼리 했던 대화가 생각나네요. 아, 오늘 스타리그 봐야 되는데 나중에 핸드폰으로 TV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라. 우리 죽을 때쯤에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2004년에 했던 대화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DMB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핸드폰이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능을 끝나고 핸드폰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없는 삶을 생각도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대본도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작성하곤 합니다. 언젠가는 사물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3년 뒤에 DMB가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지금 개발되는 사물 인터넷 기기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누구나 알 법한 사물 인터넷 기기들은 제외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창 이력한다, 아이디어 뱅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영상들에 영감을 얻어서 대박 터뜨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스마트 후라이팬입니다. 후라이팬에 온도 센서와 사물 인터넷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고요? But once you get the Pantelligent app on your mobile device, it gives you the skills of a master chef. You see, Pantelligent has a temperature sense right at the center of the pan and sends data wirelessly to your phone while you cook. What's for dinner tonight? Steak? Salmon? Bacon? Mushroom risotto? Bacon? I'm in the mood for salmon. Let's cook. 여러분들이 요리를 못해도 스마트폰에서 어플로 레시피만 다운받으면 후라이팬이 온도를 감지해서 어떻게 요리할지 명령합니다. 우리들은 후라이팬에 충실한 노예가 되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 똥손으로 이런 요리가 나오다니 싶은 요리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미 나온 제품입니다만 전 요리를 잘 안 해먹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면 엄청난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CES 2015에 나온 작품인데 스마트 화분입니다. 화분에 수위 감지 센서와 사물 인터넷 칩셋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화분에 매일 물과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화분 옆으로 상당한 양의 물과 비료를 넣을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물과 비료를 담아두면 스마트 화분이 매일 적당량의 물과 비료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물과 비료가 모자라면 어플 알림 기능으로 알려주죠.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참 사물 인터넷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V2H입니다. 이 생소한 건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가장 근미래에 우리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과 집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인데 현대자동차에서도 V2H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6달 전인 작년 7월 현대차는 SK텔레콤과 협업해서 V2H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선보였는데요. 만약 SK IoT 가입자라면 집에서 SK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자동차 시동 걸어줘 라고 외치기만 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능이고 자동차 안에서 집에 있는 모든 IoT 제품을 음성 인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은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빅스비나 시리와 달리 범용성이 높은데요. 자동차 안에서 집에 있는 보일러 켜줘, 에어컨 틀어줘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쪽팔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로봇 청소기나 세탁기, 집안 전등들을 모두 켜고 가스불 등등 모든 SK IoT가 적용되는 제품이 이 기술에 길들여지면 내 자동차와 매일 대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 시작. 이렇게 사람과 소통도 합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도 사람이 한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 청소의 시작. 그리고 내년 안에 자율주행 기능과 접목시켜서 집에서 음성 명령만으로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것도 가능하니 점점 더 발전하겠죠. 이외에도 스마트 거울, 스마트 장롱,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세탁기 등등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모든 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 이거 다 소개하다간 영상 편집만 한 달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물에든 적용시킬 수 있다 보니 이렇게 10살짜리도 사물 인터넷 기기 개발자입니다. 요즘엔 3D 프린터도 있고 아두이노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우리들도 며칠 내로 나만의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가 개발한 사물 인터넷 제품만 수십 개입니다. 난 이 나이까지 뭐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여러 기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앞에 방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IoT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 만들어질 기술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네, 여기에서와 같이 스마트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그 프라이팬에 설정되어 있는 레시피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설정한 그 온도에 맞춰서 프라이팬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뭐 스마트 화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말씀을 몇 번 드리겠지만 화분을 좋아하시고 꽃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화분들을 집에 두더라도 물을 알아서 주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V2H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Vehicle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Vehicle로부터 그 다음에 to home이라고 하는 H, 그래서 홈 쪽을 연결을 해서 자동차 안에서 여러가지 집의 모든 기능들을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앞으로 많이 발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 굳이 집에 그 차가 없는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가 아닌 그 다음에 휴대폰만을 가지고 여러가지 제어를 휴대폰에다가 뭐 시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직접 그냥 손으로 버튼을 눌렀더라도 집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여러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이가 뭐 벽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화분에다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것들이 다 그 아두이노라고 하는 곳과 여러가지 센서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oT 사물 인터넷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인테리어 업체 혹은 스마트 홈을 세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업체 홍보 영상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우리 생활에서 적용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가 수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수업 내용만 보실 때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분 38초짜리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또 그러면은 크게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원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IoT를 설치한 현장에 나왔는데요. IoT란 조명과 각종 전자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해 그것을 말로 명령하면서 굳이 스위치가 필요 없이 온 집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무척이나 편리한 기술인데 기존에 이것을 구성하려면은 미리 선을 배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이 노출돼서 마감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OK 부분인데요. 이 제품으로 인해 갖고 모든 조명, TV 그리고 각종 전자제품이 다 명령을 받아서 꺼졌다 켜졌다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구글 거실등 켜. 네, 거실등 전원을 켤게요. 오케이 구글 간접등 켜. 네, 간접등 전원을 켤게요. 오케이 구글 에어컨 켜줘. 네, 에어컨 전원을 켭니다. 오케이 구글 TV 실행해. 네, TV 활성화를 실행합니다. 어떠세요?
아주 쉽죠. 그리고 이곳은 주방인데요. 사람이 주방을 쓰려고 앞으로 나가면은 센서가 작동해서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요. 기존의 센서 등과 차이라면은 인체를 인식하는 동안에 계속 등을 유지하는 점입니다. 불이 켜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센서가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2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또 불이 꺼집니다. 다음은 남자들의 로망이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멀티룸입니다. 일단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스크린 켜줘. 네, 스크린 전원을 켤게요. 동시에 프로젝터, 홈시어터, 세탁까지도 켜지고 불까지 꺼지는 기능입니다. 정말 편리하네요. 영화를 하나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존 같았으면은 불 끄고 홈시어터 켜고 스크린 켜고 세탁도 켜고 영화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능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로 영화가 나오고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네,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잠을 자다 잠시 화장실을 가게 됐을 때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껌껌하니까 형광등을 켜겠죠? 근데 이 기능이 밖에 있는 스탠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문을 열자마자 스탠드에 불이 들어옵니다. 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탠드에 불이 켜지죠.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면 굳이 스탠드를 끄지 않아도 불이 알아서 꺼집니다. 여기까지 예원 디자인 IoT 설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선으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예원 디자인 업체에서 인테리어가 마감된 후에 저희가 다시 무선 작업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공사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OK 구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휴대폰이 아닌 음성으로 여러 가지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OK 구글한테 말을 걸어서 어떠한 제어를 해달라고 하는 것, TV를 켜달라거나 에어컨을 켜고 끄는 것, 그 다음에 조명을 켜주고 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여드린 영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 움직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센서 조절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멀티룸에서는 여러 가지 동작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동작을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되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문 열리는 것을 센서에 의해서 인식을 하고 그 주변에 불을 켜주는 그러한 것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의 것을 설명드리고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 사물 인터넷을 저희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들의 여러 종류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음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사물 인터넷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드웨어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 지난 수업 시간에 어떠한 키트를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어떠한 키트를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던 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털 잠깐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저는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시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이버 캠퍼스를 가야 되죠.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서 저희가 보통은 제 수업 설명을 드리기 위한 파일을 올려놨었습니다. 그쵸? 저희 사물 인터넷 수업에서 첫 번째 수업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요, 파악을 해보시면은, 네, 조금 화면 위치만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는 이러한 키트를 좀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분 한 분이 이제 문자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수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러면 이거 하나만 사면 되나요? 또 살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희 수업할 때는 요거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만 가지고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저희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말 발표까지 해야 되고, 이거를 만들 때 혹시나 나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 혹은 어떠한 기능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 하다 보면, 혹시나 이런 블루투스 키트 같은 거 있죠? 뭐 HM10이라고 하는 그런 블루투스 센서라고 하는 거겠죠. 그 모듈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뭐 나는 이런 거 다 없이 여기 있는 키트만 가지고 충분히 내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이것만 사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말씀이 나왔으니까 요거 이은 센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이 키트에 대한 거를 제가 주문해서 받은 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센서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요, 마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업 자료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저희 사물 인터넷 수업에다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 2주차 수업에 대한 PPT와 영상을 또 올리긴 할 겁니다. 그럼 요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이제 저희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원래 또 한 군데 저희 그 구글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클래스룸인데, 이 클래스룸을 가셔서 보시면 저희 수업에는 당연히 이제 이 DIY 사물 인터넷에 해당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업 내용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3분 정도가 이미 여기 들어와서 잘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제가 보실 영상과 그 다음에 2주차 강의 영상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몇 시부터 몇 시에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적어 놓을 겁니다. 그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저희 사이버 캠퍼스 말고요, 스마트폰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저희 전자출결 있죠, 거기에 해당 시간에 제가 그 몇 시에 퀴즈를 3번 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수업 내용을 나중에 듣더라도, 아니면 수업을 미리 좀 보시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에 맞춰서 흐름에 따라서 제가 퀴즈를 하나씩 저희 그 전자출결 앱을 통해서 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꼭 3분 이내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퀴즈가 나간 지 3분 이내에 꼭 답을 해주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보냈는데 한 2번밖에 출석이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각을 체크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 잘 확인을 하셔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몇 시에 그 퀴즈가 있겠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출석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상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그 수업 자료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 키트를 주문을 해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키트 저는 받은 것을 어떠한 구성으로 돼 있는지, 센서가 어떤 게 있는지를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영상을 제가 따로 찍은 걸 가지고 이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트가 뭐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영상을 보시고 함께 어떠한 키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저희 이제 키트 시킨 거에 대한 각각의 센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주문을 해 놓고 사실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썼던 것과 그 다음에 재작년에 수업할 때도 한 번씩 쓸 때마다 학생분들과 동일한 그러한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 학기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수업인데요, 그 수업을 진행을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제가 이렇게 키트를 똑같이 사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키트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 이게 설명서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두이노 보드, 그 다음에 케이블, 브레드핀, 브레드보드, 그 밖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보면서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수업할 때에는 항상 제가 이번에는 어떤 센서 쓰세요, 어떤 센서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하는 게 뭐 LCD를 사용하겠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이 LCD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LCD를 여기서 이제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요. 네, 다음 같은 애들 여러 가지가 다 쌓여 있는데 각각이 다 하나씩 들어 있는데요. LCD를 찾자니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당장. 네. 어디 있을까요, LCD가? 네. LCD를 찾기가 어렵네요. 지금 보니까. 분명히 LCD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네. 이건 RFID에 관련된 거고, 요거는, 네. 이거는 아마 물 수분 측정한, 여기 있네요, LCD. 참 멀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LCD를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거고요. 이 LCD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핀을 어디에 어떻게 꽂을 건지에 대해서도 각각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뭐 사람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센서를 확인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사람 감지 센서, 동작 감지 센서를 사용할 거고요. 저희가 꼭 사용하기 위한 가장 어느 수업을 할 때에도 항상 필요한 메인 보드는 다음과 같이 여기 선이 있어서 뜯었는데 다 안 뜯기네요.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아두이노 우노 버전 3에 해당하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우노를 저희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상 저희가 USB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저희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를 컴퓨터와 이 아두이노 안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서 그러한 것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케이블을 사용할 때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뜯어서 보여드리면 잘 안 뜯어지는데요. 확인을 해서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 쪽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꽂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USB 표시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 쪽에다가 꽂으실 때는 다음과 같이 이 하얀 부분 있죠. 까만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 하얀 부분에 다음과 같이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프로그램 된 거를 얘한테 업로드를 시키고 스케치된 부분을 업로드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업로드 된 거는 여기에 이제 동작을 하는 CPU가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 CPU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켜진지 안 켜진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에 램프 LED라고 하는 거 있죠. 그 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의 이러한 전구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보통 여기에서 전원이 컴퓨터에서 연결되는 전원에 의해서 이쪽에 뭐 5V라든가 3V를 또 다른 그 여러가지 센서에 대해 연결할 부분, 그 다음에 그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두 개와 이쪽 그라운드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센서들과 이 아두이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여러가지 핀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핀들을 가지고 어떠한 동작을 이제 그럼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항상 수업할 때마다 저도 이거 준비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핀을 꽂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을 가지고 원래는 꽂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만약에 관련된 핀 하나만 빼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핀 하나만 찾아서 어느 핀인지 확인해보고 이 핀이네요. 그쵸? 이 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이쪽에 1번에다 꽂아주세요 라고 하면 1번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 꽂았죠? 1번에다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는 더 자세히 어떻게 꽂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에 1번이랑 어딘가를 연결해주세요 할 때는 여기에다 꽂고, 그 다음에 이 라인에 맞춰서 여기 5개 라인 있죠? 이 라인에 맞춰서 꽂으면은 똑같이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첫 수업에서는 저희 이제 두 번째 수업이죠. 지금 이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실제로 주문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오프라인, 그 실습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온라인에 해당하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꽂는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하나하나 센서들을 저도 다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같이 아두이노 하나가 있었죠. 이게 제일 메인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이 되는 거에 이어서 케이블은 컴퓨터와 아두이노 사이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조그만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여러가지 센서와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얘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가 다음과 같이 큰 브레드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열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게 기다랗고 큰 브레드보드입니다. 여기서 브레드보드를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라인에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은 모두 다 마이너스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두이노에서요, 여기 있는 여기 5V라고 보이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5V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핀을 꽂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에다가 꽂아주게 되면은 이 전체 라인 모두가 5V에 해당하는 플러스 전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5V 밑에 여기 그라운드 2개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라운드 하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꽂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쪽에다가 꽂아주시면은 이 라인 전체가 마이너스 음극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서의 5칸과 여기 5칸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A, B, C, D, E라고 되어 있는 이 5칸은 여기에 꽂으면은 이쪽에 꽂은 애들과 다 연결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꽂을 때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로 5개 한 라인이 다 연결되는 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설치해서 사용할 때를 위해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스펀지가 있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 떼고 그냥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커다란 브레드보드와 그 다음에 조그만 브레드보드 2개를 저희가 앞으로 특히 이 커다란 브레드보드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아두이노와 함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이는 대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약간 2개 튀어나온 눈 같이 돼 있는데요. 생김새가 로봇 눈 같이 생겼는데 얘는 초음파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두고요. 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거리 간격이 이렇게 초음파를 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것을 계산해내서 현재 얘부터 이쪽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 거리를 측정하는 초음파 거리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거리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팔 세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세그먼트 하나짜리, 그 다음에 얘는 세그먼트 4개, 팔이 4개 있는 그 세그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표현이라든가 뭐 카운트 되는 그런 숫자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8 곱하기 8 가로 8개, 그 다음에 세로 8개에 해당하는 8 곱하기 8 도트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빛이 이렇게 가는 걸 만든다거나 아니면 하트 모양의 그러한 걸 만들다거나 조그만 하트, 큰 하트 되면서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표시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8 곱하기 8 도트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보여지는 애들만 좀 표현을 해서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애들만 좀 찾아보면요, 이렇게 풀러서 얘는 피해조 구조에 해당합니다.
네, 스피커라고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피해조 부저라고 하는 애고요. 잘 안 보이나요? 네, 피해조 부저라고 하는 생김새 애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조 부저 말고, 네, 얘는 되게 잘 안 보이죠?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네, 초점 맞았나요? 이렇게 생긴 얘는 조도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온도 센서랑 헷갈리긴 하는데 CDS 조도 센서라고 하고요. 저희 아이폰이라든가 뭐 안드로이드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면은 그 핸드폰의 주변 밝기에 따라서 밝기 조절을 다시 해주는 거 있죠. 화면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거. 그것처럼 이러한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 주변 밝기를 파악하는 그러한 센서를 이 조도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센서가요. 요 센서가 있는데 얘는 이건 트랜지스터라고 하네요. 얘 말고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이게 아마 온도 센서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보이나요? 얘는 안에 숫자가 되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한번 맞춰보죠. 네, 다음 같이 했을 때 네, 숫자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이 주변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온도 센서입니다. 아까 얘는 온도와 습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센서라고 했다면요, 얘는 주변 온도만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네, 아까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앞에 뭐가 있는 센서 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생긴 센서는 어떤 센서냐면은 얘 혼자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적외선 센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적외선 수신기에 해당이 되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랑 같이 연결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이 리모컨과 적외선 센서 두 개를 리모컨을 누를 때 뭐가 눌러져 있는지를 여기서 파악하는 그러한 적외선 수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네, 얘는 이렇게 흔들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것도 이렇게 보여야 되겠는데 네, SW520D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 하는 센서냐면은 기울기 센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살짝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생겼고 SW520D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흔들면은 안에 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거는 잘 못 봤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경찰차 머리 위에 있는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좀 다른 거네요. 저는 렌즈만 있어서 이게 LCD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얘는 사용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적혀 있기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TCRT 5000 근접 셉서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아마 근거리에 다가오면은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센서는 아니지만요, 얘는 볼륨을 저희 조절하는 거 있죠. 돌려서 조절하는 그러한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가변 저항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똑딱 스위치 같은 겁니다. 그쵸, 소리 들리나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뚜껑을 이렇게 씌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구 같죠? 전구 하나인데 얘는 라인이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4개의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게 RGB를 3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RGB LED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림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얘는 이 전구 하나로 파란색과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그래서 아예 하얀색까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LE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GB LED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만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여러 가지 색깔의 LED라고 보이면 되실 겁니다. 그쵸?
다음에 이쪽에서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항을 읽는 설명서도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을 어떻게 읽을 건지,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저항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잘못 연결하게 되면은 전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많이 저희 이 아두이노가 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그래서 저희 수업할 때마다 어떤 저항을 꽂으시라고 제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위쪽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또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적외선 수신기를 이용한 이게 리모컨이라고는 하지만 적외선 발신기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발신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센서들과 아두이노를 연결하기 위한 여러 케이블들. 그 다음에 얘는 저희는 잘 사용 안 할 건데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 안 하고 옆에 설치를 뭔가 해놓고 쓰고 싶다 할 때에는 9V, 요즘에는 잘 사용 안 하는데 네모난 그 9V짜리 그 배터리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LCD라고 하죠. LCD인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요, 한 줄, 두 줄짜리 LCD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두 줄에 해당하는 글씨를 쭉 표현할 수 있는 그런 LCD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더 좋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 LCD 뭔가가 붙어있는 그러한 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했던 거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예전 수업할 때 LCD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케이스에 다음과 같이 수업을 하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학생분들한테 많이 뭔가를 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것보다 많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죠. 여기 LCD에 있는 거는 좀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뭔가 하나가 더 붙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받으셨던 LCD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다른 LCD,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LCD인데 확인을 해서 뒤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개의 라인이 꽂힐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뒤에 뭔가를 따로 적용을 해줘서 얘는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4개만 저희 아두이노 쪽에다 연결을 해주면 될 겁니다. 훨씬 더 쉽긴 하죠. 근데 이번에 받으신 거는 다 이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핀 많은 거는 어떻게 꽂을 건지를 당연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써 있죠. 이 부분들을 저희 아두이노에다가 다 연결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어서 원래 있었던 더 많은 센서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이시지 않는데 하얀색 동그라미 같은 게 있고요. 얘는 PIR 모션 인지 센서입니다. 그래서 인식 센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막 움직이면 뭔가 동작을 감지를 하는, 있다 없다 정도를 파악하는 그러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저희가 수업 때 아마 잘 이용을 안 할 건데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핀을 꽂는 게 있는 건데 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애입니다. 그래서 DS1302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필요한 경우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뜯어가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클럭 모듈이라고도 적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전원이 연결 안 돼 있더라도 한번 시간을 세팅해 놓으면은 그 시간을 그대로 파악하고 쓸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걔도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게 PIR 모션 인식 센서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런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제가 어디다 놔둔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센서를 말씀드리면 얘는 뭐 센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냥 얘는 아까 보셨던 그 RGB 색상을 여러 개를 표현하는 그러한
근데 얘를 원래는 이렇게 4개인데요. 얘를 이쪽에다가 뺀 겁니다. 그쵸? 그래서 똑같은 RGB 3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얘는요. 지금 보여지는 거 하나씩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빨갛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수위 조절을 파악할 수 있는, 물이 얼만큼 차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물 높이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스마트 혹은 IoT 뭐 식물 뭐 아니면은 그 집안에 화분 물 주는 그러한 거를 쓸 때 물이 얼만큼 차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센서고요. 얘는 특수하게 물이 묻어도 네, 문제가 없는, 위쪽에 물이 묻으면 안 되고요. 네, 이쪽은 묻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점 있는 거 아래로만 물을 파악하는 그러한 높이를 파악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이만큼까지 차면요, 여기 위에까지 차면은 아, 물이 많구나, 여기는 적당히 있고 물이 거의 없구나 정도를 파악하는 그러한 물 높이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한 번도 못 받았던 애인데, 얘는 그냥 그 아크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색이지만 뜯어보면은 실제로는 투명하게 돼 있는 아크릴을 해서 아두이노를 그 안에 집어넣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 어떤 모터인데 서버 모터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는 어떠한 방향으로 얼만큼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터가 있고요. 이 모터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모터 하나로는 얘는 또 스텝 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다른 모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요 위에 이렇게 돼 있는 모터가 있어서 네, 두 개는 모터를 사용을 할 때 실제로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얘는요,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좀 그렇게 쓸 때 많이 쓰진 않는데, 여기 앞에 마이크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게 존재를 해서 사운드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가 주변에 얼만큼 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하는 거를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얘는 아까 그 모터와 비슷하게 같이 사용을 할 때 쓰는 앤데요. 네, 얘는 그냥 조이스틱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위, 아래, 뭐 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애라서 그 동작을 사람이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를 그 아두이노에다가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스위치와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은 게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뜯으면 좀 그런데 좀 네모나게 큽니다. 여기에는 이 하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열쇠 같은 거 있고요. 그 안에 칩까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뜯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뭐냐, 이 가운데 있는 칩을 꽂게 되면요, 얘와 얘는 그 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FID라고 하는 그러한 동작을 할 때, 뭐 문 열 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열 때 이 키라든가 이 키를 문 앞에다가 딱 대면은 문이 열리거나 또 대면은 닫히거나 하는, 혹은 저희 뭐 카드 결제할 때도 많이 쓰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쓰는 센서의 RFID를 인식하는 부분과 그 RFID 칩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수업을 할 때 따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네, 얘는 저도 많이 안 봤던 애긴 한데 확인을 잠깐 해보면, 네, 리드 스위치 센서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사용 안 해봤는데요. 나중에 리드 스위치 센서는 사용을 하면서 저도 찾아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로는 얘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요. 숫자가 안 적혀 있긴 한데 얘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버튼이 뭐 저희 그 뭐라 그러죠? 집 문 열쇠 열 때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버튼 번호키 있죠? 그 번호키를 의미를 하고, 제가 이거 뜯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얘는 하필 또 칼집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뜯기가, 네, 뜯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뜯어져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4 곱하기 4에 해당하는
키패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키패드 모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저희 아까 그 스텝 모터 있죠? 서버 모터 말고요. 스텝 모터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쇠 있죠? 이 스텝 모터에 이거를 연결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김새도 이렇게 핀 꽂는 게 5개가 있는데, 네, 5개 있죠? 그거를 이쪽에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다 꽂는 거죠. 네, 여기 하얀 라인 5개에다 꽂으면 되는데요. 꽂는 방향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쪽에 잘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꽂으시면 그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게 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되게 많은 케이블이 있는 거고요. 그 케이블을 하나는 암수와 수수를 같이 꽂을 수 있는 케이블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수와 수수 양쪽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케이블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많은 것을 꽂아야 될 경우 이건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LCD 있었죠? 그 LCD 같은 경우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러한 LCD 같은 경우에는 핀을 여러 개를 꽂아야 되잖아요. 이거 쭈루룩 다 꽂아야 되는데 그걸 할 때는 이거로 한꺼번에 꽂아주시면 좋기 때문에 나머지 이쪽은 이제 아두이노 쪽에다가 여러 개 핀을 꽂으면 되겠죠. 그때 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듈 구매한 거 있죠? 그 모듈 구매한 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트에 대한 설명을, 키트 받으신 거에 대한, 구매한 저희 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각각의 말씀드렸던 센서들은 저희가 이제 한 수업을 할 때마다 센서 한두 개를 이용을 해서 실제 저희가 하는 것을 제가 먼저 하나하나 꽂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따라서 실제 학생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키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마저 설명드릴 부분은 그럼 이제 이론적인 간단한 기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 이 사물 인터넷, DIY 사물 인터넷은요, do it yourself 라고 하는 의미로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차를 튜닝한다라거나 아니면 몇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건을 튜닝하는 쪽을 DIY라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집에서 나무를 실제로 배워와가지고 여러 개의 나무를 가지고 식탁 테이블을 만들거나 아니면 간단한 앉는 의자를 만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DIY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용품을 제작하고 수리하고 장식을 직접 하는 것을 DIY라고 했다면, DIY 사물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으로, 사물 인터넷이니까요,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 가정용품들인 사물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제작, 수리, 장식, 그 다음에 하나가 붙은 게 동작을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 DIY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을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작을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의 CPU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우노죠. 우노라고 하는 이 아두이노 우노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막 연결될 수 있는, 통신을 할 수 있는 이 스타트업 킷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실습을 하거나 뭔가를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는 여기에는 저희가 동작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이 동작 방법, 그 다음에 뭐 어떤 센서를 켜라, 어떤 센서를 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얘한테 넣어줘야 됩니다. 그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인 하드웨어 얘를 동작시키기 위한 IDE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를 앞으로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저희 마이컴 보드와 통합 개발 환경 이 두 개를 가리킵니다. 앞에는 하드웨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와 전자 부품을 조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조립하는 것은 준비를 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온라인으로만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온라인에 해당하는 거로 이용해서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그러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어쨌든 아두이노와 전자 부품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센서들을 연결을 먼저 하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해당하는 와이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 연결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연결이 잘 됐으면 이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작을 시킬지를 IDE라고 하는 곳에서 스케치, 이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냥 스케치 작성을 하고 코딩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디버깅을 해주고요.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이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서 USB 케이블을 꽂고 스케치한 것을 컴파일해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서 그 동작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꽂고요. 그 다음에 이 꽂은 거를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주고 프로그램 한 거를 얘한테 업로드를 해서 이쪽에다 넣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면은 그게 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동작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은 아두이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 가지 입력 부품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센서, 그 다음에 볼륨 소리도 있을 거고요, 스위치 누르는 것도 있을 거고, 저희는 사용 안 했지만 키보드도 있을 거고, 조이스틱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입력이 되면은요, 입출력 처리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입출력이라든가 디지털 입출력을 여기에서 막 받아오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처리를 이제 아두이노 CPU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아두이노 어디 있죠? 그림에 이 CPU에서 그러한 것들을 처리를 막 합니다. 그럼 그 처리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LCD를 뭐 빨간 불을 들어오게 하고 깜빡깜빡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LCD에 글씨가 나타나게 하거나 아니면 스피커에 어떠한 소리가 나게 하거나 모터가 막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그럼 어떤 동작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예제 하나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이 예제 링크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이 하나의 블로그 포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고, 여기는 광고 같아서 잠깐 넘어가고요. 이게 빨리 안 없어지네요.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또 보여드리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영상을 실제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그냥 여기 화면에서만 이렇게 바로 보시도록 하죠. 아두이노와 삼색 LED를 이용을 해서 좀 투명한 돼지 안에서 색상, 컬러, 무드 등이 나타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녹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은 그 녹색이 이제 색상이 바뀌겠죠. 안 바뀌면 안 되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약간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다음에는 다시 파란색으로 또 바뀌거나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나타나네요. 약간 녹색에서 빨간색으로만 나타나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다른 거 만든 것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눈 같은 여기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이 여기에 손을 갖다 대면은 휴지통이 열리는 그러한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휴지통이 있고 앞에
손을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탁 열리고, 그 다음에 네, 다시 손을 떼면은 다시 이게 닫히는 그러한 네, 스마트 휴지통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다가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에 해당하는 거리 센서와,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휴지통이 확 열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 모터가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모터에 해당하는 네, 그 서버 모터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로는 블루투스로 LED를, 휴대폰에 있는 블루투스, 이거는 블루투스 모듈을 저희가 하나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이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원래는 이런 색상인데, 그러면 얘와 얘를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 깜빡이고 있는 게 지금 블루투스 연결하기 위해서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을 잠깐 해줘야 되겠죠. 얘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고 나면요, 얘가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서 깜빡이 멈춥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죠. 빨간색이 됐다가 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색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또 다른 색을 껐다가 조절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이번에는 녹색으로, 그쵸? 그 다음에 녹색 말고 다른 색으로 또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네, 쟤는 조절을 못했는데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거로는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RC카에다가 모터를 넣어서 네, 다음과 같이 넣고요. 여기 아두이노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적외선 수신기가 있어야지만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 리모컨을 가지고 저 차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쵸? 앞으로 가고 다시 멈추고, 또 이제 뒤로 오게 하는 거 잠깐 할 거고요. 그쵸? 네, 뒤로 오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옆으로 돌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 그 센서에 들어있는 적외선 수신기와 그 다음에 적외선 리모컨, 그리고 이 안에 모터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으로도 당연히 이러한 연결하는 것도 또 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그럼 이제 기말 나중에 저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와 비슷하게 정말 이걸 만들고 싶어요. 혹은 저는 이것까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아까 이러한 무드 등을 하는데 등만 만들기는 너무 쉬워 보이니, 한 학기 프로젝트인데도, 그쵸?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기에 이게 동작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저는 이러한 휴지통을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뭐 나중에 기발 프로젝트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아두이노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러한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간단하게 요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아두이노 우노만을 저희는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개의 센서를 꽂고 싶은데 이 꽂는 게 몇 개까지밖에 없으니 더 많은 꽂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 아두이노 메가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비슷하게 좀 더 큰 메가 ADK for 안드로이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게끔 여기 랜선을 꽂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터넷 연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두이노, 네, 무선 인터넷이 아니고요, 유선으로 꽂을 수 있는 인터넷입니다. 그러한 네, 아두이노 이더넷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이것도 아두이노입니다. 근데 꽂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납땜으로 해가지고 바로 연결만 시킬 수 있는 아두이노 우노의 되게 더 조그만 버전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품 단계에서는 얘 커다란 것을 꽂아놓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것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요. 자,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두이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잘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USB를 꽂는 부분, 그 다음에 혹시 USB에 컴퓨터랑 안 꽂아놓고 따로 설치만 할 경우에는 전원을 꽂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버튼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핀을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0번부터 13번까지 총 14개 핀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얘는 디지털 핀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핀 말고 아날로그 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여기에 6개 A0번부터 A5번까지 아날로그 핀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별로 보실 필요가 없는데, 전원을 꽂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LED와 그 다음에 이쪽에 13번 핀에 연결된 LED 하나 깜빡깜빡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와 통신할 때 필요한 시리얼 통신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TX와 RX라고 하는 데이터를 주고 받는 부분이 있고요.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V, 5V를 출력할 수 있는 부분과 그라운드가 여기 2개, 이쪽에 그라운드가 또 하나가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되고요. 얘는 저희가 이제 꽂으면서 실제로 한 번씩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오늘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필요한 부품은 아두이노 우노 R3 부품과 그 다음에 USB 케이블, 그 다음에 중요 부품으로는 여러가지 센서들과 결합을 해야 되는 점퍼 와이어와 표준 브레드보드, 이 브레드보드죠. 그 다음에 전자 부품들, 다양한 저희 키트 사면은 들어있는 전자 부품들. 네, 제가 이 키트 판매원은 아닙니다. 저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드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 키트 하나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당연히 항상 이 수업을 한 학기를 진행할 때마다 키트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통째로 저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그 키트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키트를 수강 시점 변경을 하거나 해서 아직 못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는 스케치 작업을 할 수 있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작업이죠. 와이어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코딩도 하고, 업로드까지 하는 거를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느냐, 혹은 그 다음에 키트가 없을 때에는 그럼 간단하게 테스트는 뭘로 하느냐의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싱커캐드라고 하는 이쪽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이쪽 부분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본인 대시보드에 서킷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Create New Circuit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시뮬레이터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요, 여기에 좀 전에 주소를 들어가 봅니다. 네, 그냥 시작을 하기로 하면 되고요.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회원 가입한 게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좀 기다려야 돼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러한 것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 기다리기 힘드니 다른 브라우저인 크롬 브라우저를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다시 열어서요, 같은 주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로 하고 로그인을 하자라고 하고요. 아까보다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를 일반적인 아이디는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틀리다고 나오죠? 이 부분은
그러면은 제가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사용하는 그 아이디가 맞았는데 아마 캡스락이라고 하는 그 대소문자 그게 문제가 돼서 로그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로그인을 하고요. 이번엔 또 왜 안 되죠? 네, 다시 들어가서요. 네, 주소 다시 복사해서 네, 복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소 복사하고 이번에는 제발 붙어서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 로그인이 다시 돼버려서 그런 것 같네요. 그쵸? 로그아웃을 잠깐 해보고 다시 로그인부터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네, 싱커캐드 여기에서 팅커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인 이메일 다시 저는 하고 네, 로그인이 되고 나면요, 여기에 서킷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할 때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실습하실 건 아닙니다. 요걸 하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연결을 하고 실행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한번 간단하게 create new circuit을 하고 난 다음에 동작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회로 작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새 회로 작성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쪽 내려보면은 작은 브레드보드도 있고 아두이노 R3도 있습니다. 그쵸? 얘를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아두이노가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그러면 저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는 원래는 작은 브레드보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을 막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 선 연결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원래는 다음과 같이 5V에다가 플러스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에다가는 그라운드를 연결을 했다 라는 게 보여지는 건데,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얘는 안 할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것만 가지고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3번에 연결된 그 LED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코드 내용을 눌러서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블록으로 작성하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럼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습니다. 셋업을 하겠는데 핀 13번을 아웃풋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루프가 돌아가면서 13번 핀을 불을 켜고 1초 기다렸다가 불을 끄고 또 1초 기다렸다가 루프는 반복이 되니까 불을 또 켜고 1초 기다리고 끄고 반복해서, 그럼 결국은 1초 동안 불을 켰다가 또 1초 동안 불을 끄고 또 1초 기다렸다 켜고 1초 기다렸다가 끄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실제로 동작을 하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코드를 치우고요. 이제 시뮬레이터 시작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불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보이시나요? 1초 단위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코드를 가지고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그럼 불 켜져 있는 거는 3초간 좀 오래 켜져 있고 불 꺼지는 거는 1초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3000을 써야지 3초입니다. 그 다음에 1000을 쓰면은 1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코드 작성이 끝났으니 다시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하면 불이 켜지고 3초간 있다가 꺼지고 또 켜졌다가 3초간 있다가 꺼지고 되는 동작을 이거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뭔가를 조금 시뮬레이터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저희 받은 키트를 가지고 각각의 키트를 이용을 해서 선으로 꽂아보는 그러한 실습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시뮬레이터가 아닌 그 프로그램을 IDE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고 실행하는 방법까지도 다음 수업 시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자료 여기까지 한 수업 자료는요. 이 PPT는 당연히 저희 그 수업 게시판에 수업 게시판 여기에 2주차 강의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질문, 그 퀴즈죠. 출석을 위한 체크하기 위한 퀴즈는 몇 시 할 거다라는 것은 따로 거기에 저희 어디였죠? 클래스룸 있죠. 거기에다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드실 텐데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직까지 좀 많이 퍼졌다라고 하니까 가능한 한 외출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집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 내용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앞으로 할 수업에 대해서도 키트가 뭐뭐가 있었는지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3주차 수업 시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